BTS 노믹스, 부산에 터진 보랏빛 돈벼락. 대한민국 경제학의 배신, 역설의 보랏빛 파도. 우리는 흔히 경제를 살리기 위해 대규모 공장을 짓고 첨단 산업 단지를 조성하며 천문학적인 국가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굴뚝에서 연기가 나고 화물차가 쉴 새 없이 드나들어야 비로소 지역 경제가 살아난다는 것이 우리가 배운 상식이자 정설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주말, 이 완벽하고 견고해 보이던 경제학의 공식은 부산에서 아주 보기 좋게 깨져버렸습니다. 굴뚝 하나 없는 곳에서 그 어떤 대기업의 대규모 투자 발표도 없이 단 이틀 만에 도시 전체의 지갑이 강제로 열리는 기묘한 현상이 벌어진 것입니다. 공장 대신 등장한 것은 보랏빛 조명이었고, 노동자의 작업복 대신 등장한 것은 전 세계에서 몰려든 수만 명의 인파였습니다. 정부의 수많은 경기 부양책도 대기업의 상생 기금도 해내지 못했던 전통시장 심폐소생을 단 일주일 만에 완벽하게 성공시킨 존재. 도시 전체를 거대한 소비의 소용돌이로 몰아넣은 이 기이한 현상을 두고 전문가들은 BTS 노믹스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대체 이틀짜리 대중문화 공연 하나가 어떻게 침체된 대도시의 경제 지도를 이토록 처절하고 완벽하게 뒤흔들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알던 전통적인 경제학은 왜 이 현상 앞에서 침묵할 수밖에 없을까요? 오늘 BC카드가 분석한 외국인 관광객 54,700여 명의 철저한 카드 결제 승인 데이터라는 객관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그 화려한 보랏빛 특수의 실체와 그 뒤에 숨겨진 차가운 숫자의 비밀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지금 시작합니다. 제1막 보랏빛 역습, 부산을 삼킨 팬덤의 파도. 제1장 부산이 들썩인 진짜 이유. 경제 지표가 바닥을 치고 자영업자들의 한숨이 깊어만 가던 대한민국 제2의 도시 부산. 그런데 지난 주말을 기점으로 부산 전역의 금융 전산망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평소라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기묘한 형태의 자금 흐름이 포착되었기 때문입니다. 특정 기간,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외국인들의 신용카드 결제 승인 신호가 마치 디도스 공격을 받듯 폭발적으로 수직 상승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현상의 시발점은 다름 아닌 부산 아시아드 주경기장에서 열린 방탄소년단, 즉 BTS의 월드 투어 콘서트였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아이돌 공연이 열려서 사람이 많이 모였다라는 뻔한 이야기로 치부하기엔 금융 데이터가 가리키는 숫자의 크기가 너무나도 압도적이었습니다. 이것은 일시적인 축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의 거대한 경제적 재난 구호 활동에 가까운 충격이었습니다. 전 세계 각국에서 비행기와 배를 타고 날아온 외국인들이 부산이라는 공간에 발을 들이는 순간 그들이 소지한 카드는 거대한 경제적 무기가 되어 지역 상권을 강타했습니다. 온 도시가 보랏빛으로 물든 것과 동시에 지역 소상공인들의 계좌에는 전례 없는 규모의 외화가 꽂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근본적인 의문이 생깁니다.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과거에도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왜 유독 이번 부산 공연을 두고 주류 경제학계와 금융권이 BTS 노믹스라는 새로운 경제학 용어까지 만들어가며 이토록 야단법석을 떠는 것일까요? 단순히 관객 수가 많았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아직 미처 발견하지 못한 아주 특별하고 은밀한 돈의 흐름이 숨어 있기 때문일까요? 그 실마리를 풀기 위해 이제 우리는 감정을 배제하고 오직 차가운 숫자가 기록된 금융 데이터의 장막을 열어봐야 합니다. 제2장 데이터의 경고, 숫자가 증명하는 팬덤 특수. 느낌이나 심증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대표 금융기업인 BC카드가 빅데이터 분석 기술을 총동원해 내놓은 가장 객관적인 보고서가 그 증거입니다. BC카드는 이번 BTS 월드 투어 부산 공연 기간 동안 부산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 총 54,700여 명의 실제 카드 결제 데이터, 즉 승인 기준 매출 데이터를 현미경 보듯 정밀 분석했습니다. 자국에서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들고 한국의 BC카드 가맹점에서 긁은 순수 외국인들의 소비 내역을 추적한 것입니다. 결과는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공연이 개최된 주간인 6월 7일부터 13일까지 일주일 동안 부산 지역에서 발생한 외국인 결제 금액은
바로 전주인 5월 31일부터 6월 6일까지의 기간과 비교했을 때 무려 5.7%가 증가했습니다. 일주일 만에 전체 파이가 이만큼 커진 것도 놀랍지만 진짜 소름 돋는 숫자는 작년 동기와의 비교에서 드러납니다. 1년 전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외국인 결제 금액은 무려 73.3%라는 경이적인 폭등을 기록했습니다. 돈의 총량만 늘어난 것이 아닙니다. 외국인들이 카드를 긁은 횟수, 즉 결제 건수는 전주 대비 38%가 증가했고 전년 동기와 비교하면 무려 97.3%가 증가했습니다. 거의 2배에 달하는 횟수로 카드를 긁어댔다는 뜻입니다. 대한민국 전체 수출 전선에 비상이 걸리고 내수 시장이 얼어붙었다는 뉴스가 연일 헤드라인을 장식하는 와중에 오직 부산이라는 특정 공간에서만 전년 대비 73%의 매출 성장이 일어났다는 이 압도적인 사실. 이것이 바로 숫자가 우리에게 주는 경고이자 메시지입니다. 그렇다면 이 엄청난 규모의 외환은 과연 부산의 어떤 주머니로 들어갔을까요? 거대 글로벌 기업들의 세련된 매장이었을까요? 아니면 모두의 예상을 깨버린 낯선 골목길이었을까요? 그 반전의 종착지를 확인하시면 여러분은 아마 자신의 눈을 의심하게 될 것입니다. 제2막 낯선 돈의 흐름, 외국인 아미, 골목 상권을 살리다. 제3장 전통시장의 반전, 백화점을 누른 아미. 일반적인 자산가나 외국인 관광객들이 한국에 오면 가장 먼저 어디로 향할까요? 쾌적한 에어컨 바람이 나오고 최고급 명품 브랜드가 즐비한 대형 백화점이나 면세점 혹은 깔끔하게 정돈된 대형마트를 떠올릴 것입니다. 대기업들이 막대한 마케팅 비용을 쏟아부으며 외국인 유치 작전을 펼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죠. 실제로 이번 공연 주간에 부산 지역 백화점과 대형마트의 외국인 결제 금액은 전주 대비 3.1% 증가했습니다. 증가하긴 했으니 특수라면 특수입니다. 하지만 결제 건수는 오히려 4.2% 감소하는 기현상이 벌어졌습니다. 큰 돈을 몇 번 쓰긴 했지만 소비의 활력 자체는 오히려 줄어들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백화점을 외면한 외국인 팬들의 발걸음은 어디로 향했을까요? 놀랍게도 그들이 향한 곳은 세련된 쇼핑몰이 아닌 낡은 천막과 투박한 간판이 가득한 부산의 전통시장이었습니다.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공연 주간 동안 외국인 관광객들이 부산의 전통시장에서 결제한 금액은 일주일 전보다 무려 99.8%가 급증했습니다. 쉽게 말해 정확히 2배가 된 것입니다. 결제 건수 역시 16.1%가 늘어났습니다. 글로벌 팝스타를 보러 온 세련된 외국인 청년들이 자갈치 시장, 국제시장 같은 골목길 바닥에 앉아 떡볶이를 먹고 파전을 구워 먹으며 대기업이 아닌 지역 영세 상인들의 지갑을 채워준 것입니다. 낙수 효과라는 미명하에 대기업이 먼저 살아나야 낙전 수입이 골목으로 흐른다는 기존의 경제 논리를 완전히 뒤집어 엎은 그야말로 짜릿한 반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부가 온갖 재래시장 상품권을 발행하고 활성화 대책을 내놓아도 미동조차 않던 전통시장 매출을 K-팝 스타의 팬덤이 단 일주일 만에 완벽하게 견인해낸 이 기적 같은 현상. 그런데 말입니다. 이들의 기이한 소비 패턴은 비단 시장 바닥에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부산의 지도를 펼쳐놓고 보면 훨씬 더 기상천외한 곳에서 돈의 폭탄이 터지고 있었습니다. 대체 그 현장이 어디였을까요? 제4장 마비된 교통과 공연장 인근 거점별 소비 대폭발. 외국인들의 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확인하기 위해 부산시 행정구역별 데이터의 현미경을 조금 더 확대해 보겠습니다. 돈의 흐름은 마치 군사작전처럼 철저하게 공연장과 교통거점을 중심으로 동시다발적인 폭발을 일으켰습니다. 먼저 콘서트가 열린 부산 아시아드 주경기장을 품고 있는 연제구와 그 바로 옆 동네인 동래구의 지표를 보시죠. 일주일 전과 비교해 연제구의 외국인 결제 금액은 33.9%가 늘었고 동래구는 무려 142.3%라는 믿기 힘든 폭등세를 기록했습니다. 카드를 긁은 횟수인 결제 건수로 보면 더 기가 막힙니다. 연제구는 226.4%, 동래구는 153.9%나 폭발했습니다. 공연장 주변의 식당, 편의점, 카페의 포스기가
쉴 새 없이 울려대며 과부하가 걸렸다는 생생한 증거입니다. 하지만 진짜 기록적인 수치는 공연장 주변이 아닌 부산의 관문이라 불리는 교통거점 지역에서 포착되었습니다. 해외 입국객들의 첫 관문인 부산 김해국제공항이 위치한 강서구의 경우 전주 대비 결제 금액이 166.8%, 결제 건수가 39.7% 증가했습니다. 공항에 내리자마자 돈을 쓰기 시작했다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방점은 따로 있습니다. 부산 서부버스터미널이 위치한 사상구의 데이터입니다. 사상구의 전주 대비 외국인 결제 금액 증감률은 무려 782.6%를 기록했습니다. 잘못 들으신 게 아닙니다. 7배가 넘는 거의 8배에 달하는 폭등입니다. 결제 건수 역시 37.1% 늘어났습니다. 공항을 통해 들어온 외국인뿐만 아니라 서울이나 다른 지역에서 고속버스를 타고 부산으로 진입한 외국인 유동 인구가 사상구 일대의 상권을 완전히 장악하고 소비를 쏟아부었다는 뜻입니다. 단순히 비행기 표를 사고 버스를 타는 행위를 넘어 그 거점 지역의 모든 경제 생태계가 마비될 정도로 엄청난 자금이 유입된 상황. 이쯤 되면 이들이 부산에 머무는 동안 유발한 경제 효과의 정점이 어디였을지 궁금해지지 않으십니까? 단언컨대 그 정점에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이자 가장 비싼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어떤 업종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제3막 숫자의 경이 782% 폭등이 가져온 경제 지각 변동. 제5장 역대급 방잡기 전쟁, 숙박업의 227% 폭등. 수만 명의 외국인 관광객들이 동시에 한 도시에 쏟아져 들어올 때 가장 먼저 마주하게 되는 현실적인 제약은 무엇일까요? 바로 잠잘 곳입니다. 밥은 굶거나 편의점에서 때울 수 있고 이동은 대중교통으로 해결할 수 있지만 타국에서 밤을 보낼 숙소만큼은 양보할 수 없는 필수제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번 BTS 부산 공연 주간 동안 부산 전역은 그야말로 역대급 방잡기 전쟁이었습니다. 5성급 최고급 호텔부터 비즈니스 호텔, 모텔, 그리고 골목길 구석구석에 숨어있는 민박과 게스트하우스에 이르기까지 외국인이 들어갈 수 있는 모든 형태의 숙박시설이 단 하룻밤 만에 완전히 완판되는 기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이 전쟁의 결과는 BC카드 데이터에 고스란히 각인되었습니다. 공연 주간 동안 부산 지역 숙박업의 외국인 결제 금액은 전주 대비 무려 227.8%라는 경이적인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모든 업종을 통틀어 단일 업종으로는 가장 압도적인 폭등세이자 이번 BTS 특수의 최대 수혜주가 어디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전 세계에서 몰려든 아미들은 방을 구하기 위해서라면 평소의 2배, 3배에 달하는 프리미엄 비용을 기꺼이 지불했습니다. 숙박업의 매출이 3배 이상 뛰었다는 것은 단순히 방값이 올랐다는 의미를 넘어 숙소 주변의 조식 레스토랑, 세탁소, 인근 골목 상권까지 연쇄적으로 막대한 자금이 수혈되었음을 시사합니다. 도대체 어떤 기업이, 어떤 마케팅이 단 일주일 만에 한 도시의 숙박업 전체 매출을 227%나 끌어올릴 수 있겠습니까? 국가적 차원의 관광 박람회를 열어도 불가능에 가깝던 이 수치를 오직 아티스트의 이름과 이를 따르는 팬덤의 결속력이 달성해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거대한 돈의 파도는 숙박업과 공연장 주변이라는 특정 방파제에만 갇혀있지 않았습니다. 파도는 서서히 그리고 묵직하게 부산이 자랑하는 대표적인 랜드마크 관광지 전체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제6장 관광 명소의 낙수 효과, 해운대와 광안리까지. 콘서트를 보러 온 관객들은 공연이 끝나면 곧바로 집으로 돌아가거나 숙소에만 틀어박혀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애초에 BTS의 공연이 열리는 도시, 부산 전체를 소비하겠다는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태평양을 건너온 이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효과는 즉각적으로 부산의 전통적인 대표 관광 상권으로 번져나갔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휴양지라 불리는 해운대 해수욕장과 화려한 야경을 자랑하는 광안대교가 위치한 해운대구와 수영구 일대가 그 중심이었습니다. 데이터를 살펴보면 이 기간 해운대구의 외국인 결제 금액은 전주 대비 5.1%가 늘어났습니다. 대단치 않은 수치처럼 보이나요? 이미 평소에도 외국인 관광객들로
미어터지던 해운대구의 기존 매출 베이스를 감안한다면 5.1%의 추가 성장은 엄청난 규모의 절대 액수가 더해졌음을 의미합니다. 게다가 진짜 눈여겨봐야 할 데이터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결제 건수입니다. 해운대구의 외국인 결제 건수는 일주일 전보다 무려 50.4%나 폭증했습니다. 결제 금액의 성장세보다 결제 횟수의 성장세가 10배나 가팔랐다는 것.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경제학적으로 해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고가의 사치품을 한두 번 산 게 아니라 해운대 구석구석의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편의점에서 음료수를 사고 길거리 기념품 샵에서 지갑을 열며 수없이 많은 미세 소비를 일으켰다는 뜻입니다. 대형 자본이 독식하는 구조가 아니라 관광지 바닥에 깔린 수많은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돈이 아주 골고루 스며드는 완벽한 낙수 효과가 실현된 것입니다. 거대한 공장이나 산업단지가 들어서도 혜택을 받기 어렵던 해운대의 작은 카페 사장님이 방탄소년단 덕분에 밀려드는 외국인 손님을 맞이하며 비명을 지르게 된 이 기이한 실태. 이제 우리는 이 현상을 단순한 아이돌 특수라는 가벼운 단어로 부르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이것은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의 경제학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보랏빛 현상이 던지는 진짜 본질적인 질문은 무엇일까요? 제3학 소프트 파워, 공장 없이 도시를 먹여 살리는 법. 제7장 문화가 곧 국력, 21세기형 경제 성장 모델. 과거 20세기 대한민국을 먹여 살린 것은 철강, 조선, 석유화학, 자동차 같은 이른바 중화학 공업이었습니다. 거대한 땅에 대규모 공장을 짓고 수만 명의 노동자가 땀 흘려 제품을 생산해 해외로 수출하는 것만이 국력을 키우고 지역 경제를 살리는 유일한 길이라고 믿었습니다. 지금도 많은 지자체는 대기업의 공장 유치를 위해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제한하며 처절한 구애 작전을 펼치고 있죠. 하지만 우리가 이번 부산 공연의 데이터에서 목격한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미래입니다. 굴뚝에서 연기 한 모금 내뿜지 않고 환경을 오염시키는 산업 폐기물 한 톨 배출하지 않고도 단 이틀간의 문화적 이벤트만으로 대도시의 숙박업을 227% 폭등시키고 낡아가던 전통시장의 매출을 2배로 뻥튀기하며 버스터미널 인근 상권을 782%나 마비시키는 힘. 이것이 바로 21세기형 부가가치의 정점이자 우리가 그토록 갈망하던 소프트 파워의 실체입니다. 문화 콘텐츠가 단순히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오락거리를 넘어 한 도시의 경제 생태계를 단 일주일 만에 재구성할 수 있는 가장 가공할 만한 경제적 무기가 될 수 있음을 금융 데이터가 아주 정밀하게 증명해낸 것입니다. BTS 노믹스는 우리에게 거대한 인식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하드웨어를 만드는 것보다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소프트웨어를 쥐고 있을 때 더 강력하고 지속 가능한 낙수 효과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문화가 곧 국력이자 가장 강력한 민생 경제 부양책이 되는 시대. 우리는 지금 경제학 교과서가 완전히 새로 쓰이는 역사적인 변곡점을 지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제8장 여러분의 생각은? 단 일주일 동안 부산을 강타했던 보랏빛 경제학 BTS 노믹스의 실체를 숫자로 들여다본 오늘 영상.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대기업의 수조 원대 공장 유치와 전 세계 팬덤을 거느린 아티스트의 이틀짜리 공연. 과연 미래의 대한민국을 먹여 살릴 진짜 성장 동력은 어느 쪽에 있을까요? 혹은 이 일시적인 신기루 같은 특수가 끝난 뒤 우리 지역 경제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해선 이 문화적 자산을 어떻게 제도적으로 안착시켜야 할까요?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제 문화 콘텐츠를 빼놓고선 경제를 이야기할 수 없는 시대가 왔다는 점입니다. 여러분의 날카롭고 깊이 있는 생각을 댓글로 자유롭게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댓글이 모여 더 건강한 경제적 담론이 만들어집니다. 오늘 분석이 유익하셨다면 그리고 앞으로도 자본과 시장의 흐름을 가장 정확한 데이터로 들여다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하단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저희 채널은 언제나 카더라 통신을 배제하고 정확한 지표와 확실한 근거만을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시사경제 돌아가는 세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